네,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이죠. 최경련의 최강시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250선을 돌파한 다음에 상당 기간 좀 거기에 있네요. 예. 예. 뭐 올해 우리 주가가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예. 올해 뭐 세계 평균 주가 지수가 한 8% 정도 올랐는데요. 우리 코스닥은 무려 지난 주말까지 33%나 올랐어요. 지난 주말까지 33% 코스닥이 연초 대비 작년 올랐네. 작년 말에 비해서요. 그러면 종목으로 따지면 2배 오른 종목들이 있겠는데요. 2배, 3배, 뭐 5배 오른 종목도 있고요. 와. 좋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도 15% 세계 평균보다 한 2배 정도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15%나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양호한 흐름은 예상을 했었던 겁니까? 예,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오르고 그렇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가가 왜 이렇게 오래 많이 올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코스닥이 34%나 떨어졌었거든요. 예. 예,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예,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25% 떨어졌었는데요. 예. 예, 그만큼 우리 주가가 작년에 많이 떨어지면서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너무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적 메리트가 있었다.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평가할 때 거시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명목 GDP 그다음에 M2 강의 통화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수출. 그렇죠. 이런 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됐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올해 계속 수출 적자나고 뭐 이렇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주가라는 거는 좀 미리서 그렇죠. 미래를 반영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수출도 계속 안 좋고 적자 13개월 좀 나오고 그다음에 모든 경제 지표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냐.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가가 그동안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평가됐다. 예,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현재 경제 지표보다는 미래 경제 지표를 반영하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미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게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 주는 지표인데요. 예. 이게 2021년 6월이 정점이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코스피도 3,300이 넘었었죠. 예. 예, 그러나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떨어지면서 경기도 나빠지고 주가도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살짝 뭐 돌아섰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예, 2월까지 떨어졌는데요. 예. 예, 그런데 조만간 이게 저점을 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현재는 경기는 어렵지만은 내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주식시장에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요. 뭐 저평가된다다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 예.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이유는 2차 전지. 예.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열풍이 불었거든요. 2차 전지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면 결국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하고 같이 호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출이 계속 적자가 나면 수출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우리 코스피 구성상 수출이 적자하는데 그러면 기업 이익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예. 그런데 아무리 가격이 선행해서 저평가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까지는 뭐 그런 뭐 경제 지표는 안 좋죠. 예. 수출 안 좋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날에 얼마나 수출하느냐. 그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예. 예, 그런데 일평균 우리가 하루에 한 22억 달러, 23억 달러 수출하는데요.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비해서도 가대평가된 건 아닙니다. 예, 2021년 6월에는요. 예. 예, 그때는 수출도 좋았는데 주가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한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의 36% 정도 앞서가 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3,300 같은 주가가 작년 9월에 2,135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평균 수출이 안 좋지만은
거기하고 코스피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것보다 과거에 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을 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추세적입니까? 아니면은 반짝 반등입니까? 이미 그 작년 9월에 2135까지 코스피가 떨어졌는데요. 예. 뭐 거기를 저점으로 서서히 이제 저점 고점이 좀 올라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은 저는 3분기 정도에는 뭐 6월 이후에는 좀 조정을 보일 것이다. 6월 이후에는. 예. 그건 아마 미국에서 올 것 같아요.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경제가 지금은 좋습니다. 뭐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소비가 이제 조금 나빠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 소매 판매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최근 그 2, 3월 통계 보니까 소비가 감소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요. 미국 GDP의 약 71%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소비가 감소하면은 기업 매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성장도 떨어지면서요. 그렇겠죠. 아마 미국 경제가 2분기 후반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 이익 증가율도 많이 떨어지면서 아마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론 차원에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어젠가 그래도 우리는 아마 괜찮을 거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고용 때문에 괜찮을 거다. 뭐 리세션까지는 안 갈 것이다. 또 한 번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옐런 재무장관은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FMC에서 미국의 그 이코노미스트들 FMC의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경제가 마일드 리세션을 겪을 수도 있다. 마일드 리세션. 안 많은 경기 침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경기 주식시장 모든 그 지표들은 연착륙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또 가소평가예요. 그런데 현재는 미국 고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맞은데요. 그런데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 고용자들은 뭐 CEO들은 야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었구나. 고용을 갑자기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말 고용이 탄력적인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4월 코로나가 절정을 이룬 때 시기였었죠. 시작되는 시기였었는데요. 그때 미국 기업들이 2달 사이에 고용을 2,200만 개를 줄여버려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용이 좋지만은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 매출 준화되면 아마 2분기 후반 빠르면 4월 통계가 5월 초에 발표됐습니다마는 아마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된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란 걸 발표하거든요. 이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기업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데 이게 주간 단위로 발표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지표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19만 건에서 서서히 올라가지고 최근에는 23만 건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아마 고용도 현재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는 좀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 주가가 뭐 6월, 뭐 8월 이 무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 안팎 조정 하락하면서 우리 주가에도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6월일까요? 그 시점은 왜 6월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사실 시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없지만. 그런데 저는 뭐 다양한 예측 모델 가지고 예상을 하거든요. 소비의 감소 폭이랄지. 소비 감소, 뭐 고용, 그다음에 물가, 뭐 주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다 예측하는데요. 뭐 제 모델에는 물론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6월에서 8월까지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로 갈지 아니면 소프트 랜딩인지 하여간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 때 되면 그리고 내년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는 경기 민감주 근데 이제 금리는 또 멈춰서 가지고 하반기나 내년 때는 분명히 좀 내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경기 민감주를 해야 됩니까? 경기 방어주를 해야 됩니까?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죠. 이때는 경기 민감주를 예. 사야 된다. 올해도 이미 저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전기전자도 올해 들어와서요. 예. 삼성전자 주가가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전기전자 업종 주가가 작년 말에 비해서 21%나 올랐습니다. 맞아요. 올랐어요. 예. 또 철강도 경기 민감주도 예. 이것도 21%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좀 둔화된 음식, 제약, 전기가스, KT 같은 거 예. 이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그럼 올해 지금 경기 방어주인데 예, 유틸리티나 뭐 통신회사 이런 거는 다 방어주죠. 그렇죠. 예. 올해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경기가 힘들 것이지만은 어렵지만은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이런 걸 좀 미리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에 금리가 가장 크게 있습니까? 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이죠. 그렇죠.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예. 예, 그런데 금리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장 금리가 금리가 먼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은행 예금 금리도 떨어졌고 그렇죠. 조만간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선행하거든요. 예.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고 뭐 집값 주가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고요.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예를 들어서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져 버리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 그래서 아마 3분기에는 금리는 더 떨어질 겁니다. 금리는 떨어지더라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 미국 지역에서 뭐 소비가 이축되면서 기업 이익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뭐 조정을 보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나 뭐 이런 재반 상황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 내년에 실적이 그나마 그래도 올해나 지난해보다는 괜찮을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낫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리라 지금 시장에서 전부 기대하고 있고요. 예. 예,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게 올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로요. 작년 1분기보다 무려 거의 96% 그렇죠. 정도 줄어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거의 최악의 상황일 것이다. 앞으로는 좀 개선될 것이다. 예. 이런 전망들이 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올해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요. 가격이 올랐는데 네. 그만큼 또 이제 기업 어닝이 그 오른 가격을 그러면 그대로 반영을 했느냐 하면 기업 어닝이 그만큼 안 나오면 또 예, 3분기에는 그만큼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그래서 거란 실망 말이죠. 매물이 나왔다가 또 주가가 일정 수준 떨어지면은 또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올해는 상대적으로 더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진동 시계 똑딱똑딱 왔다 갔다 뭐 경기 사이클이 참 그리고 시장 심리가 사람들과 뭐랄까요 게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재밌습니다 정말 주식은. 예, 주식은 뭐 사실 뭐 예. 게임이라고 들 수도 없고 예. 경제 모든 상황을 또 반영하고요.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는 비이성적인 것 같지만 예. 또 장기적으로는 주시장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모든 예. 경제 지표를 미리서 반영해 버려요. 예. 여러분 판단으로 하십시오. 예, 여러분 판단으로 하십시오. 예,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